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계 관련된 개념, 한계 수입, 한계 생산, 한계 수입 생산, 한계 생산물 가치. 네,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플 것 같죠? 제가 대학교에서 경제학 과목을 처음 공부할 때 이 한계의 개념을 만났을 때 엄청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분 공부할 때 그때가 떠올랐어요. 개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구별하지 않으면 깊게 들어갈수록 헤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요. 어쩌면은 공부하다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이거 한 문제, 뭐 많아야 두 문제 나옵니다. 이 시험이 100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깊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네, 문제풀이에 딱 충분한 정도,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도, 이해되는 정도까지만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론 부분에서는 각 용어들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용을 들어갈 건데,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명칭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영어 명칭으로 주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계 수입이라고 하면 marginal revenue, marginal revenue라고 해서 한계 수입, 한계 생산은 marginal product, MP, 한계 수입 생산은 marginal revenue product, MRP라고 하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는 이 한계 생산, marginal product의 가치다라고 해서 value of marginal product, VMP라고 합니다. 그래서 MR 하면 marginal revenue, 한계 수입, 한계 생산, MRP, 한계 수입 생산, VMP는 한계 생산물 가치. 네, 이렇게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계 생산입니다. 한계 생산. 한계의 개념을 보면 마지널이라고 했죠. 마지널이라고 하면 단위당 변화량, 단위당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이라고 하면 단위당 변화하는 생산인데 생산량의 변화를 말하는데 어떤 단위당이냐면 노동의 투입량을 한 단위 더 늘릴 때 발생하는 생산량의 증가분이다. 노동 투입을 한 명씩 늘릴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한계 생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L이라고 써 있는 건 노동력 투입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MP는 한계 생산이라고 보면 처음에 노동력이 0명일 때는 생산량이 0이고 한 명을 더 투입을 했어요. 추가로 한 명 딱 투입을 하니까 생산량이 15만큼 늘었죠. 그러면 한계 생산은 노동력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변화하는 생산량, 한계 생산은 15가 되겠죠. 다음, 노동력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한 명 더 늘렸어요. 한 명 더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 한 명 더 투입했을 때 변화하는 생산량 10이죠. 10만큼 변했으니까 노동력이 2명일 때 한계 생산은 10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2명에서 3명으로 한 명 더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생산량의 변화 얼마나 있나요? 5만큼 변하죠? 네, 그래서
노동력이 3명일 때 한개 생산은 5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개 생산의 개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한개 생산을 보면 처음에는 한개 생산이 15였다가 그 다음에는 10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5로 줄어들죠. 이거는 제가 임의로 든 예시지만 실제 이제 한개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개 생산은 노동력이 투입됨에 따라서 노동시간 투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량은 한개 생산은 점점 줄어든다. 이게 한개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 체감의 의미가 내가 느낀다, 체감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점점 감소한다. 한개 생산은 점점 감소한다. 어떻게 감소해요? 노동력이 투입됨에 따라서 노동시간 투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개 생산은 감소하는 것. 네, 이게 한개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한개 생산이 이렇게 높았다가 이렇게 컸다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노동량이라고 보면 노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개 생산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봤죠. 수요 곡선. 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한개 생산 체감의 법칙이고 이 한개 생산 개념이 이 한개의 개념이 수요 곡선 우하향을 설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 비용은 어때요? 한개 비용. 한개 비용이라는 것은 한개 노동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노동력을 한 명 더 투입을 할 때 증가하는 비용이 한개 비용이잖아요. 한개 비용은 네, 꾸준히 증가하겠죠. 노동력을 투입할수록 임금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한개 비용의 곡선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요게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 다 이 한계 개념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하는 거는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바로 한계 생산 개념 때문에 한계 생산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한계 생산 곡선이라고 했죠. 한계 생산이 점점 줄어들고 이거는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했어요. 한계 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되죠. 노동력이 투입됨에 따라. 그러면 요만큼의 차이는 어때요? 생산이 비용보다 많으니까 이만큼은 계속 이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이득, 계속 이득이 나다가 요 지점이 되면은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이 같아지는 지점이고 요 지점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한계 비용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이윤이 감소하게 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점까지 기업에서는 노동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점이 바로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이윤이 극대화된다. 여기 이후로는 이제 이윤이 점점 감소되는 지점이죠. 한계 비용이 한계 생산을 앞질러 가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된다. 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 곡선, 네, 이 곡선을 보면은 이 곡선은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수요 곡선 의미가 VMP, MRP와 같습니다. 이 수요 곡선은
VMP와 MRP와 같다. 이제 원래는 MRP 곡선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가 MRP와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MRP, 한계 수입 생산물. MRP는 MR 곱하기 MP입니다.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 한계 MRP다. 그리고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것은 한계 생산물에다가 한계 생산량에다가 판매 가격을 곱하면 이 한계 생산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P와 VMP가 같다. 다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P와 VMP가 같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보통 제품 가격을 조건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VMP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 한계 생산 이거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도 있지만 제품 가격을 주고서 가격을 인상했을 때 한계 생산물 가치 또 한계 비용 이것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가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생산물 가치, VMP가 한계 요소 비용, 한계 요소 비용이라는 것은 한계 요소 비용, 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한계 요소, 노동을 말하죠. 생산 요소니까. 노동이 한 단위 늘어났을 때 증가하는 비용, 즉 임금을 말하는 거죠. 네. 요 곡선 말하는 겁니다. 한계 요소 비용이 늘어나는 곡선. 그래서 요게 같아지는 지점. 요 지점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윤이 계속 늘어나다가 이 지점이 되면 최대가 되고 이 지점부터는 이제 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임금인 지점이 정확히 말하면 여기 괄호하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당 임금인 지점. 네, 한계 생산물 가치가 시간당 임금인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 그리고 독점 생산물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 생산 가치가 곧 이윤이다. 이거는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만나면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 1단위 투입 비용. 이 얘기가 요 얘기랑 같은 얘기죠. 한계 생산물 가치가 노동 1단위 투입 비용과 같아진다. 노동 1단위 투입 비용이라는 게 시간당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 VMP랑 시간당 임금이랑 같아지는 지점까지, 요 지점까지 계속 고용을 이렇게 늘리게 된다. 그래서 요 지점까지 고용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 지점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된다.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P는 MR 곱하기 MP, VMP는 P 곱하기 MP. 네. 이렇게 정리하고 재화시장, 노동시장 비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재화시장이라는 것은 생산물 시장,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거고, 노동시장은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소시장이라고도 하고 생산요소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이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이윤 극대화 지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개념인데 용어가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한계 이익이란 용어는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데, 한계 이익, 그러니까 단위당 이익의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 그 지점까지 노동력을 늘리게 되죠. 네. 그게 노동시장이고, 생산 요소의 투입을 늘리는 거는 재화시장,
생산물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차이는 아까 한계 수입, 한계 비용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노동시장에서는 한계 비용의 개념이 한계 노동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임금이 되겠죠. 왜냐하면 생산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증가하는 비용, 이게 한계 요소 비용이 되잖아요. 한계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생산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늘어나는 비용이 한계 요소 비용이다. 그래서 한계 요소 비용은 이거는 이제 마지널 팩터 코스트 해서 한계 요소 비용인데 공급 곡선이 됩니다. 노동시장에. 네, 노동시장의 공급 곡선이 한계 요소 비용. 아까 전에 이제 한계 비용 얘기했듯이 노동시장에서는 그냥 용어가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계 수입도 마찬가지. 노동시장에서는 수요 곡선 MRP다. 한계 수입 생산 곡선이 수요 곡선이다.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이제 용어만 이렇게 바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MRP랑 MFC가 같아지는 지점, MRP와 MFC가 같아지는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MRP.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아까 MRP가 무엇과 같다 그랬죠? 네, VMP와 같다고 했습니다. VMP가 뭐예요? Value of Marginal Product. 한계 생산 가치.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랑 한계 요소 비용, 임금이죠? 임금이랑 같아지는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네,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완전 경쟁 시장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VMP, 왜 VMP를 꼭 알아야 된다고요? 여기에는 가격 조건이 문제에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VMP는 MFC와 같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또 풀면서 계속 복습을 해볼게요. 차근차근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번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면서도 그래서 여러 번 다시 했는데 좀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또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한계 수입 생산물은 자, 한계 수입 생산물 우리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계 수입 생산물은 MRP다. MRP는 MP 곱하기 MR. MP 곱하기 MR. MP는 한계 프로덕트, 한계 생산이죠. 한계 생산 곱하기 마지널 레비뉴, 한계 수입. 한계 생산 곱하기 한계 수입. 정답은 1번. 2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래요. 시간당 6,000원 임금이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000원이다. 이 종업원의 한계 생산은 자, 여기서는 그거를 떠올리시면 되죠. VMP.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시간당 임금과 같다. 요렇게 되는 거죠. VMP는 MFC니까 네, MRP, VMP 완전 경쟁이니까 VMP로 써도 되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는 한계 요소 비용, 즉 임금과 같다. 그러면 임금은 얼마예요? 시간당 임금 6,000원이에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의 가격, 이 VMP는 뭐죠? VMP는 MP 곱하기 P니까 P는 가격, 프라이스. 가격은 3,000원이래요. 커피 한 잔 가격 3,000원이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MP 곱하기 P가 6,000원이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 MP, 한계 생산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래서 커피 2잔. 여기서 바로 5번을 먼저 풀어봅니다. 5번 문제. 완전 경쟁 시장이래요. 치킨 매장에서 치킨 한 마리를 14,000원에 팔고 있다. 가격이죠. 그리고 종업원을 시간당 7,000원에 고용하고 있다.
이거는 한계 요소 비용, 네, MFC가 되겠습니다. 이 매장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무엇과 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늘려야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VMP는 MFC,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시간당 임금, 한계 요소 비용, 시간당 임금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는 VMP는 MP 곱하기 P, 한계 생산에다가 가격을 곱한 게 한계 생산물의 가치.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죠. 치킨 한 마리 가격 14,000원. 그리고 시간당 임금 7,000원. 그러면 한계 생산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치킨 2분의 1마리. 정답은 1번. 이거를 이제 헷갈리면은 아마 2마리, 2분의 1마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되지 않으면 2분의 1마리, 2마리 가지고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먼저 정리해봤고요. 다음 3번으로 갑니다. 3번. 다음은 근로자의 노동 투입량, 시간당 임금 및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이 노동 투입량을 5,000시간에서 6,000시간으로 증가시킬 때 노동의 한계 비용은 5,000시간에서 6,000시간으로 증가를 시켰대요. 이때 한계 비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위당 늘어나는 비용이죠. 네. 단위당이 중요합니다. 노동 투입의 단위당. 여기서는 노동 투입량이 사람 수, 직원 수가 아니라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단위당 비용이라는 거는 시간당 비용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노동 투입량이 시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시간당 비용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당 늘어난 비용, 시간당 늘어난 비용을 구하려면 전체 비용이 얼마 변했는지를 구하고 그것을 총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먼저 비용의 변화를 볼게요. 비용의 변화는 6,000시간일 때 이제 7,000원이 된 거죠. 원래는 5,000시간이고 6,000원이었는데 임금이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량을 봅니다. 자, 6,000시간 곱하기 7,000원. 그리고 이전엔 비용이 어땠어요? 5,000시간 곱하기 6,000원. 네, 이 차이를 계산하면 전체 비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데 단위당 비용의 변화를 알아야 되니까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 변화했어요? 6,000시간에서 5,000시간으로 변했으니까 1,000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간당 비용이 나오겠죠. 시간당 비용의 변화량.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분모가 1,000이 되고 분자는 4, 2, 0, 0, 0, 0, 0, 0, 0 6개고 이것도 30하고 0 6개가 되겠죠? 0, 0, 0, 0, 0, 0. 그러면 계산하면 1000분의 1, 2, 0 6개 0, 0, 0, 0. 그러면 약분하니까 시간당 12,000원. 한개 비용은 1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으로 갈게요.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일 때 노동자를 추가로 1명 더 고용하여 평균 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했대요. 이때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은 이렇게 해볼게요.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 뭐 여기 점점점 해서 6명까지 투입이 됐을 거고 여기에 이제 7명. 그 다음에 8명이 되는 시점을 보는 겁니다.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래요. 그런데 8명이 됐을 때 평균 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총 생산량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몇이 돼요? 7 곱하기 20 하면 전체 생산량이 나오겠죠? 140단위 전체 생산량은. 그리고 노동 투입량이 8명일 때는 8 곱하기 18을 하면 88, 64, 144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노동 투입을 1명 더 늘렸을 때, 노동 투입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생산량의 변화량, 이게 한 개 생산의 의미잖아요. 얼만큼 변했어요? 4만큼 변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한 개 생산량은 4단위. 네, 5번은 아까 같이 풀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 우리나라에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가 있다. 야구공은 개당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격입니다. P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각 기업의 야구공 생산 함수와 노동의 한 개 생산은 다음과 같다. 이게 야구공 생산량의 식이고 이거는 한 개 생산입니다. 우리나라에 야구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500명 있다. 이들의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이 500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구공의 가격은 일정하다라고 할 때 가격도 고정입니다. 그러면 균형임금 수준은 얼마인가? 네. 그러면 우리 일단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고 또 근로자 수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근로자 수가 고정이니까 MP, 한 개 생산도 고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P 곱하기 MP가 뭐예요? VMP죠. 네, VMP도 일정하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라고 했으니까 10개의 업체라고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나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제 수요 곡선은 노동시장의 수요 곡선은 MRP라고 했고 노동시장의 공급 곡선은 MFC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에는 MRP가 VMP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왜냐하면 VMP, MFC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무엇이 결정된다? 균형 임금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VMP와 MFC가 같아지는 지점, 네, 이 지점에 이제 VMP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MP는 뭐였죠? 네, 가격 곱하기 한 개 생산. 가격은 개당 1,000원. 그리고 한 개 생산은 600-6L.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식은 각 기업에 해당하는 노동의 한 개 생산이니까 각 기업에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평균 몇 명이죠? 10개 업체에서 500명이 있으니까 기업당 평균 50명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원 L에다 50명을 대입을 해보면 1000 곱하기 600 마이너스 6 곱하기 50이니까 300이 되겠네요. 1000 곱하기 300 해서 30만이 됩니다. 그래서 30만원. VMP와 MRP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은 이제 임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노동의 한 개 생산이 3개이고 생산물 가격 P가 1,500원. 단위당 임금 MFC가 되겠네요.
단위당 임금이 3,000원이면 기업에서 노동의 고용량은 한계 생산은 MP잖아요. 그럼 MP랑 P가 주어졌고 MFC가 주어졌다. 그럼 뭐예요? MP 곱하기 P는 VMP잖아요. 똑같이 VMP는 MFC 적용해서 푸는 문제죠. 자, 해보겠습니다. VMP는 MFC. 그래서 한계 요소 비용은 노동력이 하나 더 투입될 때 증가하는 비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당 임금을 뜻한다. 네, 단위당 임금이죠. 네, 단위당 임금을 뜻한다. 그리고 VMP는 한계 생산 가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계 생산에다가 판매 가격을 곱하면 한계 생산 가치가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한계 생산이 3이고 가격이 1,500원. 이거는 이제 4,500원이죠. 그리고 MFC는 단위당 임금이니까 3,000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같지가 않고 VMP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VMP와 MFC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고용을 계속 늘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량은 증대할 것이다. 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한계 생산은 계속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단위가 투입될수록 한계 생산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한계 요소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이 온다. 그 지점이 이윤극대화 지점이다. 거기까지 기업은 노동력의 투입을 늘리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만약에 VMP가, 이거 문제와 별개로, VMP가 만약에 2,000이고 한계 요소 비용이 3,000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이미 이윤 극대화 지점을 지나간 거죠. 이윤 극대화 지점을 지나쳐서 더 낮아진 거예요. 한계 생산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노동 공급을 줄여야겠죠. 네. 계속 늘릴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고 현재도 지금 이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노동 공급을 이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투입을 줄여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상황.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8번 경쟁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5명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개당 2,000원에 판매했다. 가격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2,000원. 시간당 12,000원은 뭐예요? 1시간당 12,000원이니까 한계 요소 비용이 되겠네요. 한계 요소 비용. 그러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윤 극대화. 만일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으로 오른다면 현재의 고용 수준에서 한계 생산물 가치는 시간당 얼마이며 이때 A씨는 노동의 투입량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한계 생산물 가치는 VM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랐을 경우 VMP는 얼마나 될 것인가?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고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윤 극대화가 되는 지점이 어디였어요? 네, 가격이 2,000원일 때, 2,000원에 판매할 때 12,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 이윤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윤 극대화 조건,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VMP는 MFC였습니다. 네. 그래서 MP 곱하기 P가 VMP였죠. 한계 생산 가치니까 한계 생산의 가격을 곱한 게 한계 생산 가치. 그리고 MFC와 같은 지점. 이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된다. 그러면 먼저 가격 정보가 있습니다. 가격이 2,000원일 때 이윤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MP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정보가 없죠. 그래서 MP는 모르고, 한계 생산은 모르고, 한계 요소 비용, MFC 정보는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12,000원. 그러면 한계 생산은 얼마가 돼요? 한계 생산은 6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계 생산이 6개고, 새로운 한계 생산물 가치를 구해야 되죠. VMP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이 얼마로 올랐을 때, 가격이 3,000원으로 올랐을 때, 그러면 MP 곱하기 새로운 가격을 P'으로 해볼게요. 한계 생산은 그대로 6개고, 가격이 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8,000원이 됩니다. VMP는 18,000원이 되죠. 네, 18,000원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MFC와 비교를 해야겠죠. MFC는 얼마였어요? 네, 12,000원이었죠. 그러면 VMP가 더 크네요. VMP가 더 크면은 어때요? 노동의 투입을 더 늘리겠죠. 그래서 VMP가 점점 낮아지면서 MFC와 만나는 지점, 요 지점까지 계속 노동력을 투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18,000원 증가시킨다. 정답은 2번. 여기서 이제 5명을 고용한다. 요거는 약간 좀 헷갈리게 만드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 경쟁시장에서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어느 기업. 이윤 극대화 조건이 나왔습니다. 어느 기업은 노동자에게 하루 5만 원의 임금, 하루 5만 원 임금은 MFC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MFC에 해당이 되고요. 현재 14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개당 1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개당 100원은 가격 정보, P입니다. 14번째 노동자는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윤 극대화 조건,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 뭐였죠? 네, VMP는 MFC다. VMP는 MFC다. 그러면 VMP는 MP 곱하기 P가 됩니다. 그리고 MFC는 얼마가 돼요? 시간당 임금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루당 임금으로 봐도 되겠죠? 단위가 하루로 지금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하루당 임금 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당 임금은 5만 원이 되고 가격이 주어져 있죠. 가격이 개당 100원에 팔리고 있다. 그러면 MP가 얼마가 돼요? 한개 생산은 500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4번째 노동자가 생산해야 하는 양은 500개, 한개 생산량 500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0개. 그래서 이게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정보에 이제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그 한개 생산, 한개 생산, 한개 생산 가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네, 이런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이래요. 노동의 한개 생산량이 10개이고 생산물 가격이 500원. 이거는 MP가 10개. 그리고 생산물 가격은 P가 되겠죠? 500원이고 시간당 임금 4,000원. MFC가 되겠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네, 똑같이 이윤 극대화 조건이니까 한개 생산 가치는 한개 요소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 그래서 VMP는 MP 곱하기 P가 되고 요거는 MFC와 같아지는 지점. 그러면 생산물 가격은 500원. 한개 생산은 10개라 그랬어요. 그리고 MFC는 어떻게 돼요? MFC는 4,000원.
그러면 이게 5,000원이니까 어떤 게 더 커요? VMP가 MFC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더 크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VMP가 MFC와 같아질 때까지 한계 생산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 투입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언제까지? MFC와 같아지는 지점까지. 11번. K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만약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계 수입 생산이 1만 원이라면 MRP가 나왔네요. 네. MRP가 1만 원이다. 그러면 네 번째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어떻게 되겠는가?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먼저 노동 투입량 L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0, 1, 2, 3, 4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직원 채용했을 때까지는 임금이 8,000원이었고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부 다 9,000원으로 올랐다 라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직원을 투입하고 시간당 한계 수입 생산 MRP가 되겠습니다. MRP가 10,000원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시간당이죠. 그러면 우리는 MRP랑 MFC를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제까지 봤던 문제에서는 한계 생산 가치로 했어요. VMP. 왜냐하면 가격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가격 정보 없고 한계 수입 생산이 10,000원이다 라는 정보가 줬기 때문에 MRP랑 MFC를 비교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볼게요. 우선 임금이 8,000원이었어요. 1인당 임금이. 그러면 노동 투입량이 3명일 때 총 임금은 어떻게 돼요? 곱하면은 총 임금은 24,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명 더 투입해서 4명이 됐을 때는 임금이 9,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총 임금은 36,000원이 돼요. 그러면 MFC 한계 요소 비용 노동력 투입이 한 명 더 늘어났을 때 증가하는 비용이죠. 얼마나 증가했어요? 비용이 12,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투입이 4명일 때 MFC는 12,000원이 됩니다. 즉 12,000원이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MRP는 우리가 10,000원이잖아요. 네. 10,000원. 그러면 MFC가 더 크네요. 네. MFC가 더 크다. 어때요? 비용이 2,000원 더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2,000원 더 손해를 본 거죠. 2,000원 더 이윤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2,000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12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는 한계 생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동 수요를 감소시킨다. 장기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거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즉 노동의 한계 생산이 떨어지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1원당 노동의 한계 생산이 1원당 자본의 한계 생산보다 작을 경우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자본보다 작으면 점차적으로 노동 수요를 줄여야 하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13번.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이고 A 기업의 시간당 임금은 3,000원이다. 네. P 정보죠. 그다음 A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은 임금 P가 아니라 이제 MFC에 관한 정보죠.
그리고 제품의 가격 P가 되겠고요. 현 고용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하는 제품 수는 시간당 5개다. A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고용 수준의 결정은, 자, 여기 먼저 보시면 현 고용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수, 이것은 무엇의 정의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최종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노동력을 한 명 한 명 추가로 투입하다가 마지막에 투입된 근로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수, 다시 말해서 생산량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죠. 한계 생산에 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MP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MP가 5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이 이윤 극대화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해요? 네, VMP, 한계 생산 가치를 사용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VMP는 MFC. 그래서 MFC는 얼마예요? 시간당 임금 3,000원이라고 했고요. VMP는 한계 생산의 가치니까 한계 생산의 가격을 곱해준 것. 뭐죠? 한계 생산은 5개. 그리고 가격은 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500원. VMP는 2,500원. MFC는 3,000원이다. 한계 요소 비용 3,000원. 그럼 이게 더 크네요. 한계 생산 가치가 더 작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노동 투입을 더 늘리면은 점점 더 작아지겠죠.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고용량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한계 생산이랑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한계 생산이 되겠고 이게 한계 비용이 되겠죠? 네, MFC 이게 VMP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이윤 극대화 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고 한계 요소 비용은 점점 올라가서 이윤 극대화 지점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뭐 여기 어딘가의 상황이죠. MFC가 더 크고 VMP가 더 작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줄여야 됩니다. 정답은 1번. 14번.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화시장은 불완전 경쟁이더라도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개별 기업의 한계 요소 비용은 일정하다. 자, 한계 요소 비용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의 공급 곡선이잖아요. 노동시장의 공급 곡선. 이게 공급 수요. 그래서 이게 MFC 곡선이자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이니까 개별 기업이 노동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비용은 이제 일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재화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상품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더 늘리고 싶겠죠. 생산을 더 늘리려면 노동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3번.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장기에 더 크게 증가한다. 자, 임금의 변화는 우리가 노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단기 곡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가로축이 이제 노동량, 노동 수요량이니까 이 지점에서 임금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노동 수요 곡선 상에서 노동 수요 곡선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내려가면은 고용량은
노동 수요량은 요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단기 곡선에서 노동 수요량이 증가한다. 장기 곡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추가되는 요인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노동 수요량도 증가하지만 자본의 사용량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력도 더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이 이제 또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전 곡선과 이제 새로운 곡선, 요 둘 사이의 지점을 연결한 이 곡선이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곡선상에서 움직여야겠죠? 이 지점에서 임금이 이렇게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곡선 자체가 단기보다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량의 변화량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3번의 내용이 장기에 더 크게 증가한다 라는 말 이해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체 효과, 규모 효과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고, 네, 이렇게 자본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고 새로 이동한 곡선과 이제 이 양 점을 연결한 곡선이 새로운이 아니고 연결한 곡선이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된다. 그래서 완만해지기 때문에 노동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재화시장이 불완전 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재화시장이 불완전 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네, 요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계 생산 가치가 한계 수입 생산보다 커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산 문제를 할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런데 재화시장이 불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한계 생산 가치가 한계 수입 생산보다 더 커진다. 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완전 경쟁일 때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요 공급 결정이 되죠. 근데 이 지점이 이게 수요 곡선이 되고 이게 공급 곡선이 되고 공급 곡선은 MFC가 되죠. 그리고 수요 곡선은 MRP가 됩니다. MRP가 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도 똑같아진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완전 경쟁에서는. 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곡선이 이렇게 VMP, 여기는 MRP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MRP가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VMP는 MRP보다 더 크다. VMP는 한계 생산 가치는 한계 생산 곱하기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한계 수입 생산은, 네, 요거는 잠깐 접어둘게요. 한계 수입 생산은 한계 생산 곱하기 한계 수입이었습니다. MR.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얘랑 얘는 아니고 요 둘의 차이예요. 가격과 한계 수입. 네. 요 차이 때문에 VMP가 MRP보다 커지는 건데 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화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에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재화 시장이 불완전 경쟁인 경우에는 독점 혹은 독과점이잖아요. 그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뭐 공급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격을 더 높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의 가치가 한계 수입 생산보다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어땠어요? 수요 곡선이 MRP잖아요. 수요 곡선은 어쨌든 MRP입니다. 완전 경쟁일 때만 요게 VMP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수요 곡선은 MRP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 공급 곡선 가격은 이제 MRP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 MRP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MRP 수준에서 결정이 되겠죠. MRP가 수요 곡선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생소하고 이제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잘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또 다시 출제가 될 수도 이제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15번입니다. 아, 이거 문제 답이 표기가 되어 있네요. 교재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답안 편집을 하다가 또 네, 입력한 채로 뒀던 것 같아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번.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율 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우리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공부했으니까 생산의 임금 탄력성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임금이 변화함에 따라서 생산이 탄력적으로 변하는지 비탄력적으로 변하는지, 임금이 1만큼 오르면 생산도 1만큼 증가하는지, 이렇게 되면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 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최소한 요거 이상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2번, 효율 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고임금 정책, 이제 전문직이나 숙련직에서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 임금 제도죠. 3번. 효율 임금은 경쟁 임금 수준보다 높으므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고임금 정책이라고 해서 이윤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윤 극대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다, 모든 행동들은 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4번. 효율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자, 요거는 한계 생산, 평균 생산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네, 이 곡선은 평균 생산 곡선, 한계 생산 곡선을 나타낸 거예요. 가로축은 노동 투입량. 그래서 한계 생산 곡선은 파란색인데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네, 기억나시죠? 한계 생산은 노동이 투입될수록 점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한계 생산 곡선은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평균 생산 곡선은 네, 평균적인 생산을 나타낸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한계 생산이 평균 생산보다 높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이윤이 계속 올라가는 지점이 되겠고, 이 지점에서 이제 아마도 이윤이 극대화 되겠죠. 그리고 이 지점을 지나고부터는 한계 생산이 낮아지니까 점점 이윤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이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지점, 이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6번. 완전 경쟁 하에서 노동의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게 하는 주된 요인.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노동 공급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요인은 뭐라 그랬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떠올리시면 되겠죠. 네, 노동 투입량에 따라서 한계 생산이 점점 감소하는, 그래서 한계 생산력. 정답은 1번.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노동 공급과 관련된 거죠. 17번으로 갑니다. 독점 상품 시장과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서 기업의 균형 고용 조건은, 우리 아까 14번 문제 할 때 공부했습니다. 상품 시장이 불완전 경쟁이고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 VMP는 어때요? MRP보다 더 크다고 했고, 이때 수요 곡선은 MRP니까 임금은 MRP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고용 조건은, 자, 임금과 MRP니까 한계 생산, 한계 수입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임금과 한계 수입 생산이 일치하는 지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등량 곡선이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무엇의 원리이다?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곡선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의 원리이다. 이는 일정한 산출량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투입 요소를 더 이용하면 기업은 다른 투입 요소를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네, 이건 무엇일까요? 대체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를 더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한다. 네, 요거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서로 네, 이렇게 역으로 가는 관계가 되겠죠. 우하향하는.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한계 수입, 한계 생산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차근차근 좀 이해가 잘 되시도록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어렵거나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고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오늘도 이렇게 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